감사합니다. 미시 2인 로그 취해주면 로그 2에 2x 플러스 2제곱이고 로그 2에 3의 x만 쓸 제곱이죠. 그럼 x 플러스 2는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2는 어차피 1이니까 x 더하기 2만 남을 거고요. x만 쓸 내려오고 로그 2에 3이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x 더하기 2는 x 곱하기 로그 2의 3이고 빼기 로그 2의 3이고 이항을 해주면 1 로그 2의 3의 x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보기 이쁘지 않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플러스로 만듭시다. 로그 2의 3은 1보다 크죠. 로그 2의 2보다는 큰 수니까. 그래서 양수죠, 양수. 양수로 나눠주면 부동산 안 바뀌죠.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는 거를 다 바꿔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죠. 1 대신 로그 2의 2로 바꿔서 써주면 미시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로그 2의 2분의 3으로 바꿔 써 수 있겠죠. 그분의 미시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로그 2의 2로 한다면 3분의 4죠. 로그 2의 3분의 4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응? 안 돼? 아, 계산하고 있었다고? 로그 2의 4잖아요, 2는.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다. 되시겠죠? 그 다음 더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굳이 간단히 한다면 어차피 미시 같은 거니까 밑변으로 생각한다 해줄 수 있죠? 로그 2분의 3에 3분의 4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답이 뭐라고 나왔나 보자. 아, 얘는 그냥 풀어서 쓰지 않고 그냥 했죠. 여기서 그냥 이항만 해준 거로 답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답으로 나와준 거는 그냥 요것만 이항해준 거로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다음 것도 볼게요. 자, 부등식의 응용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의 응용 52-1번 또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 않도록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되죠? 너무 작아야죠? 네, 그래서 짝수 판별식 이용해 볼 겁니다. 짝수 판별식 해주면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로그 A죠. 자, 얘도 로그 A를 치환해줘도 되고 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로그 A를 T라고 치환해 봅시다. 자, T라고 한다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가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럼 T는 로그 A로 바꿔서 써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미시 10인 상용 로그죠. 네, 미시 10인 상용 로그니까 A의 범위는 100분의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되시겠죠? 분의 1부터 10까지 종이 다 적었어?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 문제 또 보겠습니다. 53-1번 현재 50만원인 노트북의 가격이 1개월마다 3%씩 하락한다. 이때 이 노트북의 가격이 처음으로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 3%씩 하락한다는 얘기는 0.03만큼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아있는 가격을 따진다면 0.97만큼 남아있는 거죠. 원래 가격을 1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A라고 한다면 1%씩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 1에서 0.03만큼을 빼준 거를 곱해주면 남아있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97을 곱해주면 되겠죠. 50만 원에다가. 그럼 50만 곱하기 0.97를 해주면 되죠. 1개월마다 3%씩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고, 이 가격이 처음으로 현재 가격 절반 이하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n개월 후라고 해봅시다. 0.97에 n제곱 해주면 되죠. 자,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가 되는 거니까 25만원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50만이랑 25만 나눠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0.97에 n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상하다? 이게 왜 2분의 1이니? 2지 바보니? 네.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n을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n을 밑으로 끌어내릴 거니까 양변 로그를 취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단 모시기 이렇게 조건이 나와져 있으면 이 조건을 반드시 써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조건을 반드시 써먹으려면 양변을 무슨 로그로 취해주면 됩니까? 상용 로그, 위치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상용 로그를 취해봅니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상용 로그 취해주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니까 n이 곱해지겠죠. 로그 0.97이 로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로그 0.97은 문제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0.01 곱하기 n이 될 거고요.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죠. 로그 2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0.3빵이라고 나와져 있죠. 마이너스 0.3빵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로 바꿔줄 거고 부동한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n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변에 100 곱했으니까 30 이상이 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되시지요? 그래서 몇 개월 후냐? 30개월 후다. 자, 그러면 로그까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연습 문제는 시간 관계상 내주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죠? 일단 유제까지만 해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삼각함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각함수 부분은 최대한 개념 설명만 쭉 이어서 나가 볼 겁니다. 많이들 까먹으실 거긴 합니다만 겨울방학 전까지 최대한 쌤이 꼭 외우고 있으라는 것만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시 삼각함수 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쌤이 조금 강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삼각함수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항상 어떤 과목이든 간에 용어의 정의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수학이랑 과학은 그 단어에서 나온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써야 되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시초선하고 동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초선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각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다는 선이죠. 시초라는 얘기는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따진다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 되는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각도가 양의 방향입니다. 양의 방향, 그죠? 이건 다 이미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 탄젠트 삼각비 나올 때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랑 똑같은 거였어요? 기울기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 그죠? 맞아요? 기울기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시초선이라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경이라는 것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도, 각 XOP가 동경이다라는 얘기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네. 왜? 배달 가야 돼서. 아, 또 배달 가야 돼? 네. 아, 이거 끝나고? 네. 아, 어디 가냐, 오빠? 옆반. 아하, 그렇구나. 뛰고 떴어? 아하. 너 무슨 학교야? 저 곡점. 국정? 희건이랑 친구야? 희관이요? 희건이? 눈을 몰라요. 몰라? 아, 희건이가 뭘 몰라? 이런 돼지가.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친구니? 네. 얘는 유친구야? 네. 야구하다 알게 된 친구야? 원래 중학교. 중학교? 네. 나도 운동하는 걸 싫어하거든? 근데 보면은 그냥 몰라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운동하는 게 싫은데 몇 반에? 네. 몇 반에 내가 갖다 줄게. 내 담임반이라. 내 담임반이라. 남는 거 있으면 가지고 있어. 고마워. 힘세도 좀 써먹을 때가 있구나. 좋네. 너 운동 좀 해. 야, 써먹을 때 있다, 야. 써먹을 때 웃을 줄 알았더니 써먹을 때 있네. 자, 다시 또 볼게요. 자, 네, 그래서 시초선, 그다음 각의 크기, 그다음에 동경. 동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의 크기는 이 사이 시초선과 이 동경과의 각도가 이제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경. 그 국어에서 나오는 뭐 동경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반직선, 선이라는 뜻이다. 각의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은 음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각도가
이 60분법이죠. 그죠?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바퀴를 도는 거를 360등분 해서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어? 처음에 이제 360도에서 요 각이 뭐 1도, 뭐 10도만큼이다, 뭐 1도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요 각이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지 않을 텐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벌어지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배항해를 할 때는 이걸 다시 60분 등분으로 쪼개서 나타내죠. 1도를 60분 쪼개서 분, 또 1분을 또 60도로 쪼개서 시간처럼 60초. 그래서 도분 초로 또 표현을 해줍니다. 되시겠죠? 오늘 참고로 또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일반각.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썼던 각을 이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반각은 한 각도의 크기가 이 한 바퀴가 360도죠. 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표현하는 게 일반각입니다. 이 n이 의미하는 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몇 바퀴 돌았냐? 이걸 의미하겠죠? 그쵸? 맞아요? 어차피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 알파라는 각을 예를 들어서 30도만큼이다, C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돌아서 390도에 해당하는 각도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맞아요? 390도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표현한다. n이 의미하는 것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의미한다. 어차피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주은이, 그러면 이거랑 또 똑같은 각도가 또 몇 도가 될 수 있어요? 얘는 한 바퀴 돌았을 때니까요. 두 바퀴 돌면 몇 도야? 그렇죠. 750도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각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리마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리마크를 보시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에서 이 알파라는 각은 주어진 동료에 나타나는 어떤 각이라도 상관은 없으나 보통 알파는 0하고 360도 사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80초가 180 이하인 것을 택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쓴다. 범위를 표현할 때는, 범위를 쓸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7번에 사분면의 각으로 보겠습니다. 사분면 각도 어려운 건 아니죠. 몇 사분면의 방향을 가리키는 각인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1, 2, 3, 4분면은 다 아실 거고 1사분면 각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는 몇 도인지 다 아실 거니까요. 뭐 90도, 180도, 270도잖아요. 경계선의 각도들이, 그죠? 0도, 90도, 180도, 270도니까 그것까지 다 아시겠죠? 몇 사분면 각도인지는 다 아실 거라서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분면의 각은 얘는 3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이런 것들은 그냥 푸는 유형이거든요. 푸는 유형이라서 얘는 만약에 3으로 나왔다 그럼 세타를 3의 배수 형태로 나눠서 판단을 해줍니다. 만약에 뭐 4로 나왔다, 또 2분의 세타니까 얘 2로 나왔으니까 세타를 뭐로 나눠주겠어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주겠죠? 얘는 3으로 나왔을 때는 3의 배수 형태, 3으로 나왔을 때 0일 때, 3으로 나왔을 때 1일 때, 3으로 나왔을 때 2가 나머지일 때 세 가지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세타는 몇 가지로 나누겠어요?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죠?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죠? n이 2k일 때, 2k 플러스 1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n이 2k일 때, n이 2k 플러스 1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따져준다라는 거. 자, 다음에 38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일단 5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 또는 뭐
일직선이 있고 방이 반대다. 그다음에 두 동경이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데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리를 할 거예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뭐 주원이한테 물어봤듯이 얘는 몇 바퀴 차이 나냐 그거겠죠.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게 몇 바퀴가 차이 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가 나온다고요. 360 곱하기 n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 곱하기 n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고 빼주는 거죠. 그죠? 네. 일치하면 뭐 해준다고요? 빼준다고요. 또 일직선이 있죠? 방의 반대예요. 뭐 해줘요? 얘도 또 빼주면 되죠. 빼준다. 방이 반대니까 몇 바퀴 차이 나는 데다가 거기다 플러스 180도만 더해주면 방이 반대가 되겠죠? 방이 반대니까 18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이다. x축에 대해 대칭이거나 y축에 대해 대칭이거나 아니면 y = x에 대해 대칭이다. 대칭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준다? 두 각도를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대칭이니까 더해준다. 되시겠죠? 대칭해서 더해주는데 일단 x축에 대해 대칭이면 요 세 번째 그림처럼 되거든요. 세 번째 그림처럼 되니까 x축에 대해 대칭이면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잖아요. 그렇죠? 알파라는 각도가 지금 초록색 부분인데 베타를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겠죠? 똑같이 해도 베타니까. 그럼 알파에다가 베타만큼을 더해준 게 몇 도만큼이에요? 360도만큼이 되겠죠? 360 곱하기 n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다. y축에 대해 대칭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은 거죠? 이 각도가 베타만큼이니까 여기도 베타잖아요. 맞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일반각은 항상 360 곱하기 n의 형태로 표현이 됐었죠?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y = x에 대해 대칭이다. y = x에 대해 대칭도 마찬가지겠죠. y = x에 대해 대칭이면 요 각도랑 같은 거죠. y = x에 대해 대칭이면 y = x는 기울기가 몇 도예요? 45도죠? 그럼 45도에서 동그라미를 뺀 걸 x라고 한다면 요 나머지 부분도 x가 되겠죠. 그렇죠? 요만큼이 지금 베타니까 요만큼도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알파에다가 초록색 부분 알파에다가 베타만큼을 더하면 몇 도? 9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것은 360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느냐에다가 90도만큼 더해주면 된다. 되시겠죠? 자, 얘도 요거는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시험이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물어본다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을 테니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더하는 건지 빼주는 건지 잘 모르면 난 암기할 때도 뭐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뭐 그 시험 볼 때 암기 과목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뭐 각자의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나는 그걸 이제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했거든. 만약에 뭐 국어에서 뭐 연역법이다, 뭐 귀납법이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연역적인 방법은 뭐야?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일반화시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응, 기억. 아하,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겠구나. 너 외워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다. 아, 더해준다. 디귿.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외울 때는 유치하게 외우는 게 좋아. 안 까먹게. 그죠? 성민아, 너 일배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외워주면 안 까먹을 확률이 조금 있다. 성민 암기했습니까? 일자 들어가면 빼준다. 대칭이면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하죠? 네. 좀 이따 더 유치한 거 얘기해 줄 거야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고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아까도 했던 것처럼 보고 일직선이 있고 방이 반대니까 일자 들어왔으니까
세타랑 7세타 얘를 빼주면 6세타가 나오겠죠? 그 6세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의 형태니까 세타의 범위로 나누어서 n 값을 구해준 겁니다. 뭐 일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또 빼줄 거고요.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두 각도를 더해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따져주면 됩니다. 39번 또 보겠습니다. 호도법. 자,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60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현해주고 도를 또 60등분해서 분, 초로 표현해주는 게 60분법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항해할 때는 많이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지만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려면 되게 귀찮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호도법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레디어스 앞글자 따서 R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호의 길이라고 하죠. 호의 길이는 length, 그냥 길이 L로 표현하는데 원래 L로 표현하는데 얘는 R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라디안은 단위가 아닙니다. 그냥 비율입니다. 비율. 단위 아니에요. 그냥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으로 항상 일정하다.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57도 17분 45초인데 요거를 뭐 이걸 써서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라디안으로 표현합니다. 1라디안 1RAD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그냥 비율이라고 했죠. 아까도 비율입니다. 비율 1라디안은 뭐라고요? 파이분의 180이라고 씁니다. 비율이에요. 1라디안. 그래서 얘를 다시 파이로 곱해주면 양변을 파이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파이라는 것은 뭐다? 180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도 180도 대신에 뭐로 바꿔 쓴다? 이제 파이로 바꿔 쓸 겁니다. 그러면 90도는 몇 파이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라디안으로 표현한다. 라디안으로 표현하게 되면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파이, 원주율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180이다 라는 거 이거 이용해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각도들은 다 뭘 쓸 겁니까? 이제 호도법으로 쓸 거예요. 호도법으로. 되시겠죠? 각도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 40번 보면 호도법과 60법의 관계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는 파이는 180도 이걸 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다시 다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수각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특수각이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그 값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삼각비 표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계산한 것들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다 어떤 형태들이 되겠어? 이러한 특수각 형태들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특수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표 찾아야 되니까. 되시죠? 대부분은 특수각의 형태들이 될 거다. 자, 다음에 개념 41번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뭐 이거는 중학교 때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때도 했었죠? 중학교 때도 했었어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원래는? S는 2분의 1 RL? 맞아요? 2분의 1 RL까지는 했나? 중학교 때? 했죠?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꼴의 길이를 R세타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 대신에 R세타로 바꿔쓰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랑 반지름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다. 뭐 호의 길이를 알거나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을 거고. 네, 삼각비 보겠습니다. 삼각비. 이거 하나만 보고 할까? 자, 플러스 볼게요. 56-2번.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위아래 다 반지름이잖아요.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트가 될 거고 호의 길이가 L이 되겠죠.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둘레의 길이는 L 플러스 2R이 되죠. 맞아요? 둘레의 길이. 그럼 넓이가 9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2분의 1 RL로 구했었죠? 맞아요? 네. 그럼 L 대신에 뭐로 바꿔 써줄 수 있죠? L 대신에 아니 얘가 넓이가 9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만 다 이항을 시켜주면 되잖아. R분의 18? 맞아요? 맞잖아. L 대신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럼 R분의 18 더하기 2R이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민키? 넌 한번 배웠잖아. 갑진쌤한테 배웠잖아. 어떻게? 산술기야. 그렇죠. 산술기 하면 되죠. R은 양수잖아. 그죠? 양수 조건 합도는 거 거기다 역수 한 개까지 보이면 그때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 산술기에 이용하면 되지. 그죠? 갑진쌤 그래도 잘 가르쳐줬구만. 자 그럼 2배의 루트 R분의 18 곱하기 2R이니까 R은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네, 루트 36이니까 6이 12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둘레길이 최소값은 12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삼각비 보겠습니다. 자, 삼각비도 중학교 때 이미 다 다뤄봤던 거죠. 삼각형의 비율, 이 삼각비죠. 기준각이 왼쪽 밑이 이제 기준각이 오른쪽이 직각일 때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죠. 네, 왼쪽 밑이 기준각, 오른쪽이 직각인 형태의 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에서의 비율, 밑변, 높이, 그 다음에 빗변의 비율이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죠. 네,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잖아요. 그렇죠? 이거까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수각도 다 알고 계시죠? 암기하고 계시지? 이거는 기본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비의 값에서는 이제 특수각이 아닌 각들을 뭐 탄젠트 15도나 탄젠트 75도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미지수로 놓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이제 특수각을 알고 있으니까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3A라고 하고 여기가 2A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15도가 될 테니까 여기가 15도 30도니까 75도면은 여기가 이제 15도만큼이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도 2A 그죠? 그래서 여기도 2A 그러면 탄젠트 15도니까 요거분의 요거 해서 값이 나오는 거죠. 탄젠트 15도 값이 그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지 않았나? 뭐 내신 대비 할 때 뭐 없었나? 이런 거 비슷한 거 또 있었죠? 네, 해봤을 거야 아마. 또 중학교 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다뤄본 학생들은 해봤을 거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삼각함수로 들어볼까요? 자, 삼각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각비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떠올려봤고 자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는 1사분면에서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로 4분면 해서 1사분면에만 원이 이렇게 그려졌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체 좌표상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모두 다 다뤄볼 겁니다. 좌표상에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항상 단위원이랑 같이 붙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위원이랑 같이 붙여서 생각하셔야 돼. 이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삼각방정식이나 삼각부등식 풀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원의 방정식 풀 때 라지 D,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스몰 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삼각함수의 그래프 따져줄 때도 똑같아요. 두 가지 방법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파동처럼 그려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도 그 뭐야 나는 가르칠 때도 이제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스몰 d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지만 상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길게 파동을 그리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단위원은 상함수랑 뗄래야 뗄 수가 또 없습니다. 네, 단위원 또 잘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위원 한번 그려본다면 단위원이라는 게 뭐죠? 단위원이라는 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단위원이죠. 얘가 단위원입니다. 이 단위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P점은 원의 방정식에서도 했듯이 이를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게 여기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원, 원의 방정식에서 단위원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직사각형에서 길이가 x고 이거 높이가 y고 이거 1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성민이 사인 세타 뭡니까? y죠? 네, 코사인 세타는요? x.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가 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 x랑 y 대신에 이 위에 식에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거.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는 또 뭐랑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두 개의 식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로그에서도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으면 1 대신에 로그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대신에 거꾸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얘가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다. 자,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바뀌겠습니까? 함수면은 내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뭐가 이렇게 샤샤샥 해서 어떤 값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상함수에서는 이 세타의 값들이 바뀌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게 삼각함수인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이 단위원 위에서 뭘 의미하는 거야? 성민이? 이거 얘기했잖아 아까. P점에 Y좌표죠? 맞아요? 맞아 아니요?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값에서만 값이 나와. P점의 아무리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삥삥삥삥 돌아봤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만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만 나오겠지. 맞아요? 탄젠트 세타는 더 큰 값들도 나올 수 있죠. 그쵸? 탄젠트 세타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좀 특별하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지만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고 탄젠트 세타는 0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값, 뭐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그쵸? 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가서 뭐 삼각함수의 값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값의 부호는 각 세타의 동경이 위치한 서분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의 부호는 1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얘는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로 의심을 가질 만한 게 없죠. P점이 1사분면이랑 2사분면에서의 Y좌표니까 당연히 1, 2사분면에 있을 때 Y좌표는 양수죠. 3, 4분면, 4, 4분면에 있을 때 Y좌표는 음수잖아.
맞아요? 코사인이 A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P점, 원위를 돌아다니는 점 한 점의 X좌표니까 1사분면 4사분면 양수고 3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은 음수가 되겠죠? 탄젠트가 A면 뭐라고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니까 다 양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는 그죠?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는 다 음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암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하면 되죠. 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각각의 부호들은 어떻게 된다? 1사분면 전부 다 양수, 2사분면 사인만, 3사분면 탄젠트, 4사분면 코사인만. 그래서 갑진쌤은 뭐라고 외우라고 했니? 얼싸안고. 아 그런 거 좋아해 또. 아 갑진쌤. 올사탄코 그쵸? 네. 올사탄코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얼싸안고. 은큼해. 얼싸안코라니. 올사탄코 그죠? 네, 올사탄코로 암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오 산타크로스 뭐 이런 거. 네. 산타크로스 뭐 이런 걸로 해주면 될 거다. 그죠? 여러분들 편리한 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얼싸안고. 갑진생 은큼해. 나는 올사탄코. 아니 난 외울 때 그냥 올사탄코 편했어 그냥. 올사탄코.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는 각변환이라는 거 할 거예요. 각변환. 각변환을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각인지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줘야 돼서 이 올사탄코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각변할 때 필요한 겁니다. 성민이 뭐 한다고? 올사탄코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함수 설명 또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